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매년 7월 10일 종교개혁자 칼뱅의 탄생일에 맞춰 열리는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특별히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25개 교단 4천여 명의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의 장로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5회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은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한 장로교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250개 교단으로 나누어진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도 다짐했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은 특별히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교회가 더 밝은 빛을 나타내야 한다며 한국 장로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먼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자고 전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고 가진 자는 열심히 나누어주는 풍토를 만들고 대립 없이 공존한 그 일을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는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다짐이 선포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장로교가 기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펴 삶의 격차로 고통하는 그들을 영육 간의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우면서 온 민족과 더불어 화해와 행복, 사랑의 나라로 나아가는 국민 출애굽 대행진을 더불어 실천한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 공동체와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에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장로교 교단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한 교단 다체제를 위한 메시지도 전파됐습니다. 고신 부총회장 주준태 목사는 주님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이신 것처럼 장로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전 선언문에도 각 교단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한 교단 다체제로부터 발걸음을 내디뎌 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분열의 아픔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한국 장로교회 교단들이 서로 존중하여 한 교단 다체제의 연합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비전 선언문에는 이 밖에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 자연 보존을 위한 녹색운동,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신앙 교육 등을 실천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1,500명의 성도가 참여한 한국 장로교 연합 찬양대는 핸델의 할렐루야를 웅장하게 선보였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원교단 총회장들의 영상 축전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장로교회가 하나됨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져 한국교회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가 세계교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회원 교회들에 보낸 서신에서 이집트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폭력을 갈등 해결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또 WCC는 정치 집단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모두가 협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안정과 정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군부와 무슬림 형제단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인명피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WCC 부산총회를 위해 부산권 지역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일 수도권 자원봉사자 교육에 이은 이번 2차 교육에는 부산 지역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자들은 WCC와 부산총회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자원봉사자 실무 교육에 참여했으며
자원봉사 업무 적합성을 고려하기 위한 심리검사도 받았습니다. 한국준비위는 12일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사전 선발된 자원봉사자 팀장 간담회를 열고 팀 운영과 단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WCC 총회가 개막을 앞둔 10월 17일에는 총회가 열릴 백스코 현지에서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직무 실습 교육을 갖게 됩니다. 노숙인 복지 분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노숙인 관련 첫 법안으로 주목됐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인 지원단체와 학계 전문가, 정부 부처가 오랜 논의 끝에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노숙인을 위한 법률로 노숙인 정책의 기본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명기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법 시행 1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과 임시 주거지원 사업 정책화,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복지와 자립을 위해서는 보완될 부분이 더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은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계획 수립이 체계적이지 않다며 노숙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의 장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종합계획에서 꼭 떠들썩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삼을 경우 일부 노숙인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노숙인과 같이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이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활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체결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 공무원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 종사자 급여 문제,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도록 하고 있는 노숙인 실태조사의 효용성, 노숙인 종합센터 의료진 부족 등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4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 네트워크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교회협 홈리스 대책위 이석병 목사는 상담 예방센터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노숙인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 종교 행사 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디 아무 시설도 가지 못하고 항상 서울역에서 보이는 분들을 위한 그런 좋은 시스템,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지원 주택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이전부터 제기됐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된 집행체계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 예산 집행이 구분돼 있어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노숙인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온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봉사회는 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봉사회는 오늘 23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위기의 한국교회 그 혁신 선교 방향 사회봉사를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이사장 정의선 목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회를 후원하고 돕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 김일환 목사는 봉사회가 그동안 국내외 빈곤 가정과 빈민아동,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왔다며 50주년을 맞아 에큐메니칼 자원봉사단을 위촉하고 에큐메니칼 봉사관을 설립하는 등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지난 196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을 위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봉사기관으로 현재는 교회협과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생명의 해로 정한 한국 YWCA 연합회가 세 번째 생명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적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놀기를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생명 포럼에서 한국 YWCA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김기동 운영위원은 현대사회에 반생명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 감수성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는 행복한 인생이란 놀이와 일이 서로 통합된 삶이라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노동을 통해 몰입과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린이의 기쁨과 천진함이 가득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명 애찬식과 생명 노래 부르기, 소통과 나눔을 위한 생명놀이를 통해 생명의 기쁨과 소중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 YWCA 생명포럼은 오는 9월과 11월에 각각 여성으로서의 나,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 중 3위로 종교단체가 뽑혔습니다. 정당과 국회에 이어 종교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사회 각 분야의 부패 정도를 조사한 세계부패 바로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부패 지수는 5점 만점 중 3.4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이 3.9점으로 1위, 국회가 3.8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 사법부, 경찰, 민간기업, 언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부패도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3%가 종교단체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12%가 매우 부패, 31%가 약간 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제투명성 기구는 세계 107개 나라 일반인 11만 4천 명을 상대로 부패 지수를 조사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1,5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연합 장로교회 임형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10일에는 지난 3월 창립한 세계 한인기독교총연합회 미주 지역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국제사역을 맡을 새로운 대표로 데이빗 커리를 임명했습니다. 커리 신임 대표는 죽음과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적 사회 선교를 위한 새벽 이슬이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성경적 가불 관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목회자,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협력과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한 9개 주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가 단체를 사칭한 성경 공부 모임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최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엄마들을 모집하고 특정 교회를 소개하거나 심화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모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낮까지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120mm 이상 쏟아지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에서 발달한 제7호 태풍 쏠릭이 매우 강한 중형 태풍급을 유지한 채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폭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